안녕하세요. 아빠로고입니다. 오늘 머릿속에 담아가실 내용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바로 보기입니다. 등기부등본이라고도 명칭하죠. 실제로 이쪽이 더 많이 불리고 현업에서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누구나 어느 집이든 떼어볼 수 있는 공개된 서류입니다. 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 주소 부분이나 개인적인 정보 내용은 모두 삭제한 교환이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서류는 전세, 월세, 매매할 것 없이 부동산이 관련된 계약에 모두 등장하는 서류입니다. 아주 중요하겠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뭘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수학 이런 것들은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죠. 그런데 이 서류는 모르면 사는데 큰 지장이 생길 수도 있고 큰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자, 보이시나요? 집합 건물이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으시죠? 요거는 잘 기억해 두세요. 뒷부분에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그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처음 등기부등본을 탁 펼치면 나타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표제부입니다. 표제부. 말 그대로 해당 부동산을 표시하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주소, 해당 건물의 내역, 등기 원인 같은 거는 이게 모든 내용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크게 적용할 게 없어요. 요거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실 등기사항 정보증명서, 즉 등기부등본에서 표제부는 큰 역할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계약을 할 때 굳이 챙겨야 된다 그러면 면적 정도 되겠네요. 요 면적, 해당 건물 번호라면은 뭐 호수루 등을 얘기하는 거죠. 이 면적을 보시면 되는데 만약 정확한 면적을 알고 싶다 그러실 경우 등기부등본을 보실 게 아니라 건축물 대장을 보셔야 됩니다. 대다수는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일치하지만 가끔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르면 건축물 대장을 우선시합니다. 자, 다음은 갑구입니다. 등기부등본의 핵심 사항입니다. 갑구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소유권. 아주 중요하죠. 소유권. 자, 순서대로 한번 싹 훑어볼까요? 시작할 때 보시면 순위 번호라는 게 있고요. 등기에 대한 목적이 나와 있고 접수, 등기 원인, 그리고 해당 기타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말이 있죠. 권리자란 말도 있죠. 이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서류를 출력할 때 말소사항 포함이라고 출력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까지의 소유자들을 모두 다 보실 수 있습니다. 흐름들을 전부 다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순위 번호는 여기서뿐만 아니라 계속 뒤에도 나타나는데 등기의 우선순위를 나타납니다. 다만 이렇게 말소가 된 경우에는 이 순서가 우선되지 않으니까 유의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이 이름이 지어진 모 분께서 최초의 소유권 보존을 하셨네요. 그런데 여기에는 요거는 따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요. 1-1번 금지사항 말소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요거는 무효가 된 겁니다. 그리고 갑구에서 가장 유의하게 보셔야 될 거는 소유권 보존과 소유권 이전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이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최종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재의 소유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 경우에는 조금 더 훑어보면 마지막으로 소유권 이전 받으신 분이 있죠? 또 제가 이름을 지어놨는데 이분이 현재의 소유자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여기는 등기 접수, 등기 원인들이 있는데 이 접수 일자는 해당 내용, 등기 목적에 따라서 등기소에 접수된 일자를 말하는 거고요. 등기 원인은 이 등기 접수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생긴 날짜. 예를 들면 이 집을 매매 계약서를 했어요. 집을 샀다는 거죠. 근데 계약서를 사자마자 등기를 하나요? 아니죠. 그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가 등기 원인 일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번호에 대해서는 뒤에 제가 참고사항 만들어 놓은 것 중에 같이 나타나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갑구에서 유의해서 봐야 될 부분은 또 어떤 것이 있냐면요.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가처분 등의
이 집의 소유권에서, 즉 처분 제한 등기가 있지 않은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계약할 당사자가 진정한 소유자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과 예고 등기, 가등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등기된 권리의 순위에 따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내용을 제가 다음 화면에 띄워 놓을 테니까 한번 잠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멈추셔서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을구입니다. 을구는 뭘까요? 을구는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주의해서 보셔야 될 상황으로는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지상권은 개인이 계약을 할 때 볼 일은 잘 없어요. 근저당권과 전세권을 보셔야 되고 대부분은 근저당권을 보시면 됩니다. 근저당권이란 건 이제 채무자가 해당 담보를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제공받아서 채무를 진 거를 말합니다. 채무를 지면서 금전을 빌렸을 때 표기되는 거로서 여기에 기입되는 채권 최고액이라는 건 대출받은 금액의 120%가 등기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러니 예를 들면 여기는 2,400만 원이 채권 최고로 되어 있다면 이분이 실제로 대출받은 금액은 2천만 원일 확률이 아주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전세권이라는 내용 있죠. 여기엔 없어요. 안타깝게도 이 집에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게 없네요. 전세권이라는 것도 있는데 전세권이 있으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 이 집을 산 매수자가 그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유의하셔야 됩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전세 기간 내에 해당 권리자, 그러니까 임차인이죠. 임의로 나가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처음에 집합 건물이라는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 말씀드렸죠. 이건 새로운 건데요. 뭘까요? 자, 등기사항 정보집에서 똑같습니다. 근데 뒤에 내용이 뭐죠? 토지라고 되어 있어요. 토지, 땅이란 얘기예요. 땅도 등기사항이 있죠. 당연히 소유권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거 좀 번지가 다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모시 1-1번지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똑같은 번지수로 또 무엇이 있냐면 건물이 있어요. 건물. 토지와 건물이 따로 등기해서 나타납니다. 이 경우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서 보이는 형태로서 토지와 해당 주택이 한 소유자일 때 이렇게 등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안에 내용은 표제부, 갑구, 을구 다르지 않습니다. 다 똑같아요. 법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내용은 다 똑같으니까 그거는 보실 필요가 없고요. 자, 이 건물과 토지가 따로 되어 있으면 이 부분 잘 기억하세요. 단독과 다가구면서 토지와 그 종속물인 건물이 소유권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집합 건물이에요. 집합 건물. 아파트가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아파트든 빌라든 다세대, 아파트, 다세대, 빌라, 이건 거의 같은 말이긴 하죠. 이런 경우에 땅 주인이 있나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땅 주인 있습니다. 누가 땅 주인일까요? 땅 주인은 당연히 집 주인입니다. 다만 집합 건물은 단독 다가구처럼 건물과 토지가 따로 등기되어 있지 않고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소유권 대지권이라고 해서 해당 아파트 대지 면적의 비율로 그 소유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가 이렇게 성립이 되어 있으면 이 토지가 정확하게 위치는 각 호수별로 정해지지 않았어요. 602호에 사는 사람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내 거야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어딘가가 이 비율로서 내 소유의 토지임을 증명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전세나 매매계약 이런 것들을 할 때 아주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건 신축 빌라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 빌라를 세우기 위해서 토지만 있거나 주택들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크죠. 이 상황에서 이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야 되죠. 돈을 빌릴 때 이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위에 지상권을 설정을 하죠. 금융기관에서는. 지금 여기서 이 지상권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이 토지에다가 근저당 설정을 할 겁니다. 요거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예요. 여기 302호가 나의 소유가 될 예정이에요. 필요한 금전을 다 치렀어요. 다 치르고 등기부등본을 딱 떼어보니,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원해서 딱 떼어보니 이상한 게 하나 보일 수가 있어요. 못 보고 넘어갈 때도 있어요. 왜? 관심 없고 모르니까. 등기원인 기타 사항 부분에 이런 글자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 별도 등기라는 이런 이상한 글자가 있어요. 내가 소유권이 요 면적 어딘가에 있다고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난 이 집을 샀고 이 땅 어딘가에 있는 게 내 땅이다 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지권 비율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 별도로 뭔가 등기가 있대요. 그럴 때 이 호수가 아니라 집원으로 이 땅에 있는 토지 등기면 또 따로 떼볼 수 있어요. 떼보시면 거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기가 대지권 비율가 100분의 10이에요. 10분의 1이네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에요. 그러면 금융기관에 돈을 빌릴 때 10억을 빌렸어요. 집을 올리려고. 근저당 설정이 얼마가 돼 있죠? 12억이 돼 있겠죠. 그러면 그 12억에 10분의 1인 1.2억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이 이 집에 돼 있는 거랑 같은 효과를 지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별도 등기는 반드시 말소 여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택을 구입하셔서 나온 자금을 가지고 건축주가 이 금융기관에 이 호수의 만큼의 지분을 근저당 말소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뭐 휴먼 에러가 발생할 수 있죠. 누락이 되거나 금융기관 또는 건축주의 편의에 의해서 한 번 해야지 이런 식의 태도로 말소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다만 차후에 그 집을 소유권 이전, 말소가 됐다고 상관없지만 말소가 안 된 상태에서는 소유권 이전이나 담보 제공 이런 재산권 행사는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등기가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근저당권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 별도 등기는 반드시 말소 여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개업소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이 시청자분들께서 확인하셔서 먼저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특별하게 대답을 해주지 않아요. 그렇겠죠. 중개를 해야 되는데 굳이 뭐 단점들을 짚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 미리 짚어서 물어볼 수 있는 위치에 가야 됩니다. 이제는. 기껏해야 갑구와 을구만 잘 보시면 돼요. 물론 표제부에서는 아까 면적하고 이 별도 등기 유의하셔야겠지만요. 그렇죠? 요즘에는 전세, 월세, 매매 이런 것들이 직거래도 많이 일어나고 사기도 워낙 많이 당하세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아주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잘 염두해 주시고 확인하셔서 사고당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은행에 있다 보면 정말로 시청자분들께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설마 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영상을 만들면서도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요. 기존의 영상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아이패드를 통해서 이렇게 해봤는데요. 어떤 것이 더 눈에 잘 들어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예제가 있기 때문에 아이패드를 통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은행에 가셔서 물어봐야 되는데 기다리기 싫고 너무 단순하고 너무 간단해서 물어보기 조금 저어스럽다 싶은 내용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얼마든지 답변 영상을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지겹게 들으셨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